FDA에서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는 기대감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승인 소식이 나면 재료 소멸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일정까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다가가면서 어떤 소식들로 인해 기대감이 더 형성되느냐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 체감상 좀 오랜만에 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진짜 오늘 장은 주변에서 매매를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어려웠다, 오랜만에 손실을 좀 크게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최근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빅이벤트였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무난하게 잘 나오고 나스닥도 상승을 했는데도 우하향을 계속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0일선도 잠깐 깼다가 다행히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동시에 시장에서 동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것도 최근에 좀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에요. 살짝 조금 불안한 신호는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200일선 지지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사실상 내일 소폭 상승, 최소한 보합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하느냐, 이대로 하락을 하느냐, 하락세를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금일 시황보다도 앞으로의 방향성, 시장 트렌드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조선업이 탄력을 받고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업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선업만큼이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크게 상승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장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K뷰티, 엔터 이런 테마주들과 HLB 그룹주, 태양광 관련주, 또 일부 특징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등락을 보면 무려 하락한 종목이 1101개 종목이었어요. 이건 거의 작년 하락장 난이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뷰티, 엔터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화장품은 VT가 실적 서프라이즈로 초반에 강세가 나왔다가 눌렸고, 토니모리가 18%, APR이 11%, 뷰티스킨이 10%, 스킨앤스킨 8%, 마녀공장 5%, 삐아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서는 등락이 되게 크게 나왔는데요. 레이저옵텍이 일본 진출 소식의 상한가, 전일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던 클래시스가 19%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4.5%, 하이브가 3.75%, 큐브엔터가 3.71%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요, 장 시작하기 전에 VT를 공유해 드렸었는데, 자, 오늘 2월 27일 VT 8시 52분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VT가 전일에 실적 우려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게 확인이 돼서 오전장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유를 드린 거예요. 자, 분봉상 VT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늘 쐈다가 눌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분봉을 보면 장 전에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 시점에 매매를 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장중에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클래시스가 매매 시점에 따라서 수익폭으로 따지면은 제일 크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클래시스를 공부방에 검색을 해보면요, 클래시스를 제가 어제 요거 삼성전자 인수설이 장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설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시초가에는 일단 진입하지 마시고, 시초가에서 분출하고 빠지면 목록에서 제외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말씀드린 후에 제가 보면은 같은 날 9시 반에 다 빠지고 나서 61,000원대에서 꾸준히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다 라고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클래시스 어제 분봉 차트를 보면요, 어제 보면
일단 초반에 시세 분출하고 나서 빠졌죠, 정확하게. 공급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빠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6만 1,000원대 부분에 언급을 왜 했냐? 클래시스가 이렇게 빠진 게 이게 장 전에 그 삼성전자 인수 설이 나와가지고 막 예상 체결 엄청 찍히고 그랬다가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 기사가 나오면서 막 훅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게 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클래시스가 미용기기 부문에서 이제 실적이 제일 잘 나온 기업이란 말이죠. 삼성전자 인수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악재도 아니고 오보 하나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막 3,500억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 주식을 뭐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잉 반응인데, 분명히 과잉 반응인데 슈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다음 거래일인 오늘 이렇게 이 전일 음봉을 다 커버하면서 전일 고가 부근까지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동반되면서 완전히 감싸버린 거죠. 예상대로 됐지만 상당히 어렵게 움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클래시스를 말씀드린 다음에 어제 클래시스를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같은 날 2월 26일 스윙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공유드렸는데요. 어제 공유드린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은 이게 어제 공유드린 날이고 오늘 장중 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매매에 참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스윙 종목으로 아마 공유드리는 거 공급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확률이 높다 보니까 많이 매매하실 텐데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와줘서 다행이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공부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종목과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위해서라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아래에 이 댓글 클릭하신 뒤에 맨 위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즉시 입장 링크 통해서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 주는데 이게 정말 무료가 맞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부방에 입장하기까지 1분도 안 걸리지만 앞으로의 주식 투자는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어서 HLB 그룹주가 세계 최대 권위 암학회인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발간한 간세 포함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약이 17%, HLB가 9%, HLB 테라퓨틱스가 8%, HLB 글로벌이 6%, 다른 그룹주도 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직 신약 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현장 의사들에게 처방을 권하는 약으로 등재된 것은 이례적이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FDA에서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는 기대감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승인 소식이 나면 재료 소멸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일정까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다가가면서 어떤 소식들로 인해 기대감이 더 형성되느냐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조건들만 더 부합이 되면 충분히 HLB 그룹주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조건의 부합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수익 구간 놓치지 않게끔 공부방에 따로 관련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테마주가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소식과 국내 재생에너지 제도 변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던 인도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이 7.8%, 대명에너지가 7.4%, OCI홀딩스가 6% 상승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차트를 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2,200억 동반되면서 200일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조정 장세인 와중에 이 외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온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200일선 돌파가 야무지게 나와줘야 긍정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방에 오늘 2월 27일 오늘 12시 40분에 남은 시간은 하나솔루션에 주목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22,500원 이때예요. 자, 분봉을 보면 12시 40분 네, 이때입니다. 이때 이러고 나서 소폭 수익 구간은 충분히 좋지만 결과적으로 200일선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200일선을 돌파할 경우 장중에 돌파할 경우 내일까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하나솔루션을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이유는 재료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3월 시장의 방향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위축되는 업종, 그 중에서 한국이 크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관련주에 순환매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산업입니다.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단단한 업종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미국의 투자 정책이 발표됐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중국 기업들이 투자해놓은 미국 내 태양광, 배터리 산업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가 어디냐?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K배터리의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고 이미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은 크게 상승해 나오고 있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솔루션이 북미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은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온 이유가 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하나솔루션이 밀렸던 거죠. 근데 중국이 최근 태양광 모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했고 미중 분쟁이 가열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태양광 산업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실제로 태양광은 멋진 산업이며 확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도 했었죠. 중장기적으로 다소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출발할 때는 놓치지 말아야겠죠. 태양광 관련주들 꼭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태양광이랑 2차전지, 배터리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유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중 분쟁 과열로 수혜를 입는 업종은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 조선은 물론이고 천연가스, 자동차, 원전, 반도체, 철강 등등 여러 업종에 큰 기회가 작용할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업종과 관련주들 섹터별로 정리해서 공부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그 볼린저 밴드 지표 심화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의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보면 제가 2월 18일에 스윙으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요거 내용을 보면 자 2월 18일 한국항공우주 드리면서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가 여러 가지 매수 신호가 있는데요. 강한 매수 신호 중 하나인 이 하단선 깨고 상단선을 즉시 돌파하는 이 신호가 나왔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2월 18일에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보면 자, 이때거든요. 2월 18일이 이날이에요. 2월 18일. 이날 이후로 지금 실제로 조정 이후에 급등,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크게 주고 있죠. 요거 확실하게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볼린저 밴드 활용법도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특히 아무래도 그 다른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많이 다루시는데 괜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서 막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보실 만한 거 좀 내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공부하신 구독자분들 정도의 수준이면 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끔 꼭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공부방도 댓글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